우리는 종종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리심장은 산산조각이 나죠.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던 여성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바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상대방의 무심함과 배신뿐이라고 느낍니다. 항상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합당한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죠. 이것이 바로 감정과잉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질병의 한 형태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특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도 여러분처럼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하며 항상 눈물과 침을 튀기며 상대방에게 은혜도 모르는 사람, 무정하고 의리 없는 사람, 배신자라고 욕합니다. 스스로 상대방의 18대 조상까지 구원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진심을 다해달라고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혼자 다정하게 굴고 스스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보답해주기를 바란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상처받고 슬퍼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가족놀이를 만들어내는 행동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사탕 하나를 주면 나는 당신에게 2개를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주지 않으면 울고불고하며 온 세상에 내가 무정하고 의리 없다고 알릴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당신에게 나에게 사탕 하나를 주라고 했습니까? 당신 자신이 자원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일부 사장들도 이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장산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지만 사장이 직접 그를 뛰어난 인재로 키워냈습니다. 그가 능력을 갖추게 되자 사장에게 연봉 인상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리며 사방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장삼은 너무 이기적이다. 그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내가 직접 키워냈기 때문이다. 이제 나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감히 나에게 요구까지 하다니 정말 배신자다. 사실 그런 사장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녀 간의 감정 뒤에 숨겨진 음모를 꿰뚫어 봅시다. 첫째, 감정을 믿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일만 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제외한 모든 다른 감정은 일종의 연극입니다. 당신이 충분한 이익을 제공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연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누구도 탓하지 말고 꿰뚫어 보지 못한 자신을 탓하십시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가족의 우정, 사랑에 상처받아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보내는 감정을 의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부모님조차도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당신이 일찍 결혼하기를 원할까요? 그들은 일찍 손주를 안아 자신들을 즐겁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당신이 집 근처에서 결혼하기를 원할까요?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의지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낳았을까요? 왜 그들이 당신을 낳았는지도 그들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아이를 낳는 것은 당신의 아이가 즐겁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당신의 아이가 즐겁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까? 당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무심코 그들을 이 세상에 데려온 것이 아닙니까? 한 수강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매우 못되게 대하지만 부모님은 가족의 체면을 깎는다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보셨습니까? 딸의 평생 행복을 희생시켜 단지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입으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의 우정, 사랑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사랑을 믿으면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남자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요? 순진하게 굴지 마십시오. 남자에게 아내는 첩보다 못하고 첩은 애인보다 못하며 애인은 애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모든 남자는 많은 첩을 거느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는 어떤 한 남자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본성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오래된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옷도 지금은 버렸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결혼은 사실 인간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인간의 본성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오래된 것을 싫어하며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도 사랑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와 같은 무의미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나는 본능에 저항하고 나의 자아에 반항하며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정말 우습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인간의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오래된 것을 싫어하며 탐욕스러운 본성에 맞서기 위한 핵심은 한 사람에게 모든 감정을 투자하지 마십시오입니다. 항상 자신의 감정 투자 수준을 주시하십시오. 100도를 투자했다고 생각되면 용감하게 온도를 낮추십시오. 60도는 너무 차갑고 100도는 너무 뜨겁습니다. 80도라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매우 사랑한다면 빼는 법을 배우고 다른 친구들을 몇 명 더 사귀고 감정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꽃과 풀을 좀 심고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감정을 생물에게 맡기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생물은 변하고 죽을 것이고 그때 당신은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개를 키우는데 그 개를 매우 좋아한다면 당신은 이미 고통의 일부를 예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는 언젠가 반드시 죽고 병들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변화 정도는 개보다 10,000배나 더 심각합니다. 당신이 감히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한 남자가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헤어지자거나 이혼하자고 제안하지 않고 입으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한다면 사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여자를 잃고 싶지 않을 뿐이며 당신의 사랑을 즐기면서도 자신은 더 나은 사람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형적인 나귀를 타고 말을 찾는 격이라고 합니다. 단지 그의 현재 조건이 이 나귀를 버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무르익으면 그는 나귀와 말을 모두 기를 것입니다. 나귀는 그를 위해 일하고 말은 그를 경치 구경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은 떠나십시오. 더 이상 감정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셋째, 애인을 믿으면 평생 슬픕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정말 애인을 사랑하나요? 저는 그녀에게 반문했습니다. 애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관계, 빛을 보지 못하는 관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은밀한 관계의 한 종류입니다. 남자가 애인을 찾는 것은 모두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이지 진정한 사랑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남자는 단지 욕망을 추구하고 무료 잠자리를 원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은 몰래 하는 것에 자극과 신선함을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결혼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애인 관계는 어떤 것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당신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매달릴까봐 두려워서 그들은 천천히 당신에게 냉담해져서 당신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워 애인을 찾을 때는 단 2가지 상태뿐입니다. 한 번도 없거나 무수히 많거나.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남자가 당신에게 충실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눈이 먼 여자들은 항상 말합니다. 남자는 정말 잔인하다. 혼의 관계에서 그들은 단지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할 뿐 진정한 감정 투자는 없다고. 여기서 저는 남자를 위해 한마디 변호해야겠습니다. 사실 남자는 깊이 있고 오래가지만 단지 그들이 더 이성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인을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오직 아내에게만 오래감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심정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사랑을 갈망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달릴 수 있지만 그의 가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그의 결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잔인하게 말하자면 내가 한가할 때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고 내가 바쁠 때는 당신도 견뎌야 합니다. 만약 불행히도 다른 사람의 애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사랑에 어떤 희망도 갖지 마십시오. 남자의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남자가 지위와 위치가 있다면 그의 인맥을 이용하십시오. 우선 자신을 위해 큰 돈을 버십시오. 정말 헤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빈손이 되거나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존과 이익을 제외하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은요. 자, 그것은 단지 남녀 간의 게임일 뿐입니다. 재미로 하는 것이죠. 누가 당신에게 진지하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고수들은 모두 사랑에 빠져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감정 문제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쉽게 거기에 빠져들어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목적과 적절한 측정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달리 말하면 경험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워졌을 때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정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수들은 모두 감정을 이용하지만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측천무후가 일대 여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고 단지 남자를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욕심이 없으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자립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누가 고통받는가? 누가 마음을 움직이는가? 누가 마음 아파하는가? 다음으로 잘 들어주십시오. 어리석은 남자와 원한에 찬 여자가 애정의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도 감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자의 번개 같은 사랑은 종종 여자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깊은 사랑은 종종 남자가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자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돈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가 여자에게 상처받고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실 당신의 고통은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이 더 많은 여자를 찾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부족하지 않은 남자가 어떻게 상처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호날두 같은 사람이 감정 때문에 자주 상처받을까요? 어떤 것에 상처받는 사람은 그가 그것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시할까요? 당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감정을 너무 중시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 의존, 과거 회상은 순식간에 당신을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연약함과 외로움은 기본적으로 돈 부족과 사랑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 부족은 본질적으로 돈 부족입니다. 그것은 몸 밖의 물건이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돈은 필요한 물건이라 당신은 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수강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차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그녀를 다시 정복해야 하나요? 저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업을 쫓아야 합니다. 당신이 사업을 정복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여자가 당신을 쫓아올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남자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을 간직하고 바다가 마르고 돌이 닳도록 하는 남자. 그 남자는 이 생에서 더 이상 큰 이익이 없습니다. 큰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극도의 이성입니다. 당신의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돈을 벌면 됩니다.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모든 관계는 끝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지갑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늙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상대방을 바꿀 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으면 남자가 바람둥이라고 느낍니다. 남자의 힘이 너무 약하면 여자가 현실적이라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더 멀어져 갑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당신과 교류했던 것은 솔직히 말해서 단지 이익 관계였을 뿐인데 당신은 그것을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 여자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나는 당신이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현실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돈이 없어도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요. 당신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이 말들은 당신이 그녀가 뚱뚱해지고 못생겨지고 지저분해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를 악물고 여전히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눈은 매우 솔직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결혼에서 충실함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혼 제도의 핵심 본질은 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법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사랑 때문에 결혼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결혼을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스스로 생각할 뿐입니다. 결혼의 가치는 자원을 통합하는 것이고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거나 아무와도 결혼하지 않는 것은 결혼의 핵심 본질이 아니며 경제가 핵심입니다. 왜 연애할 때는 아름다운데 결혼하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을까요? 연애할 때는 서로 만족시킬 수 있고 서로 만족시킬 수 있어야 영원히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남자가 항상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면 여자가 따라오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한 여자가 항상 발전한다면 남자가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도 필연적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나무와 덩굴의 관계입니다. 남자는 나무이고 여자는 덩굴입니다. 나무가 크지만 덩굴이 크지 않으면 이 나무는 다른 덩굴에 감길 것입니다. 만약 덩굴이 크지만 나무가 크지 않으면 그 덩굴은 다른 나무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현재 남자의 외도 문제는 심각하게 여겨지지만 여자의 외도는 더 적을까요? 미인이 담을 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단지 당신의 담이 너무 낮을 뿐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능력, 더 많은 부에 도달하면 그들이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덩굴은커녕 고구마 줄기조차도 매달려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중심은 감정이 아니라 경제입니다.
당신의 돈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 부부관계, 가족 외의 감정, 친족 감정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용하여 그들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이 말로 그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스스로 너무 감상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돈입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도 도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청나라 말기 제1의 관료였던 증국번 치행구오판은 처세술이나 업무 처리, 지식이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후세의 귀감이 될 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처음 관직을 시작했을 때 그는 그다지 잘하지 못했고 조정에서 거의 모든 곳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도덕으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덕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료들이 업무 스타일에서 약간의 실수만 해도 그는 황제 앞에서 그들을 고소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고소하고 내일은 저 사람을 고소하여 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싫어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그를 반대하기 위해 모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증국번은 매우 억울했고 왜 자신이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정직한데도 결국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발걸음이 어려워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극도로 부드러운 것은 부드럽지 않고 극도로 단단한 것은 단단하지 않다는 도가 다오자의 사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여 가장 단단한 것을 다스린다는 삶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모든 일은 결과만 좋으면 되고 과정에 약간의 실수와 허점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 방식과 방법이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부러 어렵게 만들면 그는 참을 것이고 누군가가 뒤에서 칼을 꽂더라도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라면 조사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하고 넘어가며 누구에게도 도덕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황제가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은 증국번이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더 이상 까다로운 고슴도치가 아니었고 적들도 점차 사라졌으며 황제의 눈에 비친 그의 신뢰와 위신도 점차 쌓여갔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덕을 기대하기만 하면 당신은 반드시 상처받을 것입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여자는 말합니다. 가난과 질병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식들은 말합니다. 나는 커서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이라고. 직원은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사장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사장님은 말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나의 형제라고. 이런 말들을 믿으면 당신은 곧 상처받을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는 모두 동화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익이 아직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도덕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도덕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에게만 도덕적입니다. 도덕을 사용하여 자신을 구속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덕입니다. 도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구속하는 것은 그것은 도덕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자신을 위한 좋은 사람이라는 방패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해서 그의 처남이 예전에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렸고 그 후 장인이 중병에 걸려 그가 혼자서 수천만 원의 입원비를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신 후 그는 장모와 처남에게 이 의료비를 반반씩 부담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모에게 한바탕 욕을 먹었습니다. 사위가 너무 냉정하다. 장인에게 쓴 돈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말이죠.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도 그를 나무랐습니다.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요. 오빠는 사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데
사위로서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자기가 지불한 돈인데 욕을 먹는 사람이 자기일까요? 며칠 후 그는 생각 끝에 약값은 그냥 자기가 내기로 결정했지만 처남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오빠에게 말해줘. 약값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오빠가 예전에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5천만 원은 나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그의 아내는 다시 화를 내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왜 당신은 돈만 생각해요? 오빠가 당신 오빠가 아니에요. 지금 오빠가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못 버는데 당신이 돈을 달라고 하다니 당신이 하는 짓이 인간이 할 짓이에요? 두 사람은 한바탕 싸웠고 저녁이 되자 장모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장모는 다시 그를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안심하세요. 나 이 늙은이가 피를 팔아서라도 당신에게 돈을 갚을 테니 내 아들 좀 그만 괴롭혀요. 내가 딸을 당신에게 시집 보낸 지 몇 년인데 몇 천만 원이 아깝나요? 그의 친구는 그날 밤 완전히 무너져 내려 저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돈은 그냥 포기하고 그들 가족 전체와 연락을 끊으라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쨌든 한 가족인데 돈을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지금 그들 가족 모두가 나를 인색하다고 하고 나에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에게 더 이상 의견을 갖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의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나요? 당신은 피곤하지 않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가 너무 깊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얽매이고 가족 관계에 묶여 있으며 항상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은 피곤하지만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당신이 10번 잘하고 5번 못해도 여전히 당신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100번 잘해도 그들 눈에는 그 한 번의 좋지 않은 점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당신에 대한 시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더 단호하게 대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며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코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번 좋지 않으면 당신의 이전의 모든 좋은 점이 그들에 의해 지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들의 눈에는 나쁜 사람으로 남아서 당신이 한번 잘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놀라운 일로 느끼게 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후추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후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를 욕해도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이미 후추했는데도 여전히 욕을 먹는 것입니다. 부모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든 내가 당신에게 한번 잘해주면 당신도 나에게 잘해주면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번 잘해주었는데 당신이 보답하지 않으면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번 잘해주었는데 당신이 보답하지 않고 뒤에서 나를 욕하면 누구든 즉시 차단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를 두려워하며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더 강해지는 데 시간을 할애하십시오.